파이코인이 유럽에 진입하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상장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카/미이 규제를 정면으로 통과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에 가깝습니다. 유럽 안에 수많은 거래소가 있음에도 파이코인은 미카 기준에 맞춰 인가를 받은 법인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가진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몰타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OK코인 유럽 그리고 브랜드 차원에서의 OKX 조합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파트너 선정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규제밖에 아니라 규제 안에서 게임하겠다는 선언이죠. 이미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라이선스 보유 거래소를 택했다는 것은 파이코인이 회색지대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는 리스크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페이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문장은 이 화이트페이퍼 하에서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파이코인은 ICO/IEO처럼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를 택하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는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에이드미션 투 트레이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즉, 판매가 아니라 거래 허용의 방점이 찍혀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모를 하는 순간 투자 설명서 수준의 검토, 청약 절차, 각종 보증, 책임 조항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규제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 상장 구조에서는 핵심이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로 옮겨갑니다. 미카는 바로 이 지점을 법으로 명시하며 화이트페이퍼를 먼저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한 뒤에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최소 24시간의 정보 검토 기간입니다. 미카는 문서 공개, 투자자, 검토, 거래 개시라는 순서를 강제하며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이코인은 이 규칙을 그대로 구조에 녹여 넣었습니다. 먼저 화이트페이퍼를 공개하고 일정 시간을 둔 뒤 상장을 여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규제 준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하루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구 조건을 정교하게 맞춘 설계입니다. 시점 선택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미카 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동안 유럽 거래소들은 라이선스 취득, 리스크 관리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에 집중해왔습니다. 파이코인은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자신의 메인넷 전환, KYC앱 생태계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유럽 상장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면 인프라가 불안정하고 너무 늦으면 좋은 자리를 다른 프로젝트에게 빼앗기는 만큼 완성도와 경쟁 사이의 균형점을 노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이코인의 유럽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규제 정면 돌파입니다. 인가된 유럽 법인을 통한 상장으로 제도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둘째, 투명성과 정보 공개입니다. 화이트페이퍼를 먼저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판단 시간을 주는 구조로 신뢰를 쌓습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공모가 아닌 단순 상장 방식을 선택하여 복잡한 자금 모집 절차 없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 구조는 투자자에게도 팀이 신규 매도를 통해 돈을 끌어오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며 공정성과 장기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규제 친화 플러시 실사용 플러시 대규모 유저 기반이라는 축을 동시에 노리는 프로젝트는 또 어디에 있는가? 그 답 중 하나로 점점 더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바로 인터링크 X, ITLX입니다. 파이코인이 인간 네트워크와 규제 정면 돌파를 보여줬다면 인터링크는 실인증 인프라 더하기 올인원 디파이를 통해 그 위에 거대한 금융 트래픽을 얹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TLX는 한마디로 올인원 디파이 슈퍼앱을 지향합니다. 하나의 앱 안에서 멀티체인 지갑, 현물 거래, 스폿, 퍼페추얼 무기한, 선물, 브리지, QR 결제, 법정화폐 온, 오프램프, 토크나 주식 거래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원ITLX, 오버리십 체인스라는 슬로건 그대로 원래라면 여러 개의 거래소와 브리지, 결제 앱을 전부 켜야 했던 일을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버리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 ITLX는 30개 이상의 DEX 유동성을 모으는 스팟 DX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한 화면에서 토큰을 스왑하지만 백엔드에서는 여러 덱스의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레이트를 찾고 온체인 스왑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속도와 UX를 제공하면서도 자산과 프라이빗 키는 사용자 지갑에 머무는 형태입니다. 파생 상품 측면에서는 최대 1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퍼페추얼 선물이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베이스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포지션을 USDC 기준으로
평가 정산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CEX와 비슷한 체결 속도와 슬리피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기록은 온체인에 남기기 때문에 CEX 같은 사용감, 더스덱스의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50개 이상의 체인을 잇는 크로스체인 브리지, 암호화폐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QR 결제, 은행 계좌 기반의 법정화폐, 온오프램프, 그리고 애플, 구글 같은 전통 주식을 온체인 토큰으로 매매하는 토큰화 주식 거래까지 더해지면 인터링크, ITLX는 사실상 DeFi, CeFi, 전통 금융을 한 화면으로 묶어내는 하이브리드 금융 OS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이 모든 기능의 바닥에는 인터링크 특유의 리얼 휴먼 베리피케이션, 즉 AI 기반 실인증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사람으로 KYC 인증을 받지만 온체인에서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인터링크는 규제 요구가 높은 서비스, 예를 들어 토큰화 증권, 규제형 금융 상품까지도 제도권과 협력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미카에서의 상장 전략을 보여줬다면 인터링크는 그 다음 단계인 규제 친화적 인프라, 실사용 금융 쪽을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생태계 토큰 ITLG가 핵심 축으로 등장합니다. ITLG는 ITLX에서 발생하는 현물, 퍼프 브리지 라우팅 수수료, 가스 비용, 미니앱 수익의 일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에코시스템 토큰을 지향합니다. 수수료를 ITLG로 지불하거나 플랫폼 수익으로 ITLG를 바이백 소각 보상에 사용하는 구조를 설계하면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ITLG에 대한 매수 압력은 커지고 유통량은 줄어드는 토큰 싱크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과거 BNB, ETH, SOL, OKB 등이 보여준 패턴과 유사한 방향입니다. 역사를 보면 실사용 블럭이 수수료 연동, 블럭이 생태계 확장을 가진 에코 토큰들은 플랫폼 성장과 함께 수십, 수천 배의 리레이팅을 경험해왔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이 어떤 토큰에 프리미엄을 주는지에 대한 힌트는 분명합니다. 인터링크, ITLX와 ITLG는 바로 그 포지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큰 그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유럽에서 미카를 정면 돌파하는 상장 전략으로 제도권 입구를 연 프로젝트이고, 인터링크 X, ITLX는 그 위에 인간 검증 더하기 올인원, 디파이 인프라, 더하기 에코 토큰, ITLG를 얹어 실제 자금 흐름과 수수료를 끌어오려는 인프라 플레이어입니다. 사람 더그스 규제의 인프라라는 새 축이 앞으로의 시장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구조를 지금 이해하고 포지셔닝하는 사람과 나중에 결과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